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과 떠오르는 소셜 트레이딩 활용법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최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과 암호화폐 시장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소셜 트레이딩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그니스 VC의 벤자민 우 대표님과 제이크 이훈 이사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이그니스 VC의 벤자민 대표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중국 및 태국에서 크립토 전문 VC를 운영해왔고요.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클레이튼, 뎁닷컴 등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발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 유명한 프로젝트들을 한국에 소개하고 인큐베이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한국 내 유명 프로젝트들을 해외에 소개하는 역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제 해외 유망 프로젝트인 바이큐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그니스 VC의 제이크 전략기획이사입니다. 저는 이그니스 VC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투자 진입 및 엑시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투자를 진행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KPI 설정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마케팅 기획 역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 대표님, 오늘 강의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은 현재 금융 거래 시장에서의 이제 소셜 트레이딩 트렌드하고요. 성수기를 맞이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차별화된 거래 행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 상황과 소셜 트레이드, 그리고 이제 소셜 트레이드와 소셜 트레이딩과 관련한 거래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후에 선별해서 우 대표님과 윤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품도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제출해 주신 10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5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020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과 떠오르는 소셜 트레이딩 활용법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 대표님, 사실 그 암호화폐는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현황과 내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완연한 성숙기에 진입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한때 이제 8천억 달러를 넘겼던 시가총액이 현재 고점 대비 약 3분의 1가량인 2,5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300조 정도 시장에 머물고 있는데요. 난립하던 수많은 거래소들, 그리고 소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코인들이 이제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고요. 살아남은 거래소들 또한 이제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차별화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심지어 탑티어 거래소라고 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이제 바이낸스나 OKEX, BKEX 이런 곳들 또한 랜딩 등의 금융상품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에 뛰어들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암호화폐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파생상품을 사용한 해칭 등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시장이 많이 좋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은 나날이 이제 발전을 하고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체 그리고 플랫폼들 또한 더욱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참여한 벡트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 세계 이제 기관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안에서 파생상품을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였었죠, 올해. 그리고 비트맥스나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들을 통해서 마진 그리고 옵션 거래들이 진행이 되었고, 유저분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직접 거래에 대해서 이제 약간 무관심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동안 파생상품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고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파생상품을 활용한 소셜 트레이딩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뭐 빗썸이라든지 업비트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대비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최근에 뭐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격하고 시가총액이 이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2017년 고점하고 대비해서 꽤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거래량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2017년 8,500억 달러 수준에서 2018년 2조 2천억 정도 약 3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올해 다양한 파생 상품 그리고 선물 거래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올해 이제 거래량은 그 이상을 상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가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화됨에 따라서 비트맥스나 기존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의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 부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금융 거래 시장은 여러 목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이제 뒤섞여서 이제 거래를 하는 곳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균형점을 만드는 곳인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금융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암호화폐가 거래 가능성 그리고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에 힘입어서 해당 자산의 지속 가능성을 신뢰하는 중기, 단기 투자자, 시세 차익 도모자들까지 이제 파생 상품 시장으로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더욱 성숙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파생상품 거래소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도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지금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특히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 암호화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술로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한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물시장의 안정화 이후 단계에서 찾아오는 것이 이제 파생상품 쪽으로 거래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서 만연한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올해 작년 통해가지고 아시다시피 파생상품은 원래는 기초자산의 가격 불확실성을 해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된 상품입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실물 경제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파생상품 거래가 보편화된 이후에 원래 목적이 이제 해칭이 아닌 높은 변동성을 통해서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투자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단순히 투자
수단으로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쪽이 아닌 이제 다른 전체적으로 파생 상품 시장만 보았을 때는 약 54경 정도가 되고요. 이에 따른 기초 자산의 거래량은 1경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분의 1 수준이죠. 네, 비트코인 또한 이제 점진적으로 기간의 안정을 받아서 금과 같이 이제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을 기준으로 하는 파생 상품들이 속속들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기초 자산으로서의 입지가 공고화됨에 따라서 그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거래 방식의 수요가 생기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자유거래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파생상품 제공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에는 없던 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차원의 투자자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제공은 석유, 곡물 등 다른 모든 기초자산의 시장 역사에서 반증되었듯이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발달에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하고요.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현물 시장 또한 더욱 공고히 해서 신뢰도 상승을 가지고 올 것이고 이에 따라 가격도 매우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술 및 컨텐츠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차별화 심화입니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존 증권거래소와 같이 중앙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바이낸스나 BKEX와 같은 이제 글로벌 거래소들 또한 이제 중앙화 거래소고요. 이는 이제 블록체인 정신하고는 조금 멀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전이고 지금이고 이제 블록체인의 정신을 살리고자 하는 덱스 거래소나 이제 P2P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저 프렌들리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저들은 본인들이 이제 좀 사용하기 편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또한 이제 업력이 이제 오래 쌓이면서 이제 기술 그리고 컨텐츠로서의 성공 케이스들 그리고 실패 케이스들이 누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들이 시장 내에서 스스로 검증이 되고 있고 실패 케이스들은 이제 시장 퇴출이 이루어지고 잘 되는 곳들은 이제 그 안에서 더 파생이 되고 심화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증권 거래소의 모양을 그대로 차용을 했고요. 이는 이제 블록체인 정신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증권 거래 시절에 UI, UX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필요로 하는 형태를 이미 잘 반영을 하고 서비스가 되고 있던 성공 모델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기존 유사 시장에서의 성공 모델이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이 전통 금융시장의 이제 특장점들을 답습하였기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하고 앞으로 성공 케이스들도 전통 금융시장 및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 유사 사례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파생상품 거래 시장의 성장 또한 전통 금융시장의 발전 단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 명맥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은 서비스 컨셉트들 중에서 소셜 트레이딩에
트레이딩이라는 서비스에 주목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본,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그런 전망 속에서 소셜 트레이딩의 탄생 배경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윤 이사님께 이 소셜 트레이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통 금융시장이라고 보통 이제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 또한 유행한 지는 한 10년이 안 되는 컨셉입니다. 소셜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IT 발전과 그리고 이제 모바일 시대에 힘입어 부상하였고요. 현재도 발전 중에 있는 이제 컨셉입니다. SNS의 탄생으로 유저들의 생산 정보가 내 주변인들에게 보여지고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내 행위와 내 발언도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이러한 특징을 가진 SNS와 트레이딩을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셜 트레이딩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실시간 데이터의 공개 지향과 시각화입니다. 주식 투자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투자 정보의 홍수를요. 하지만 IT 기술을 통해 이러한 홍수 속에서도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통계내어 가치 있는 정보로 가공하는 등의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이나 투자 전문가 등을 통해 죄송합니다.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던 것이 정보였는데 요즘은 유저 개개인들도 손쉽게 의견 교류를 하거나 직접 생산해낸 데이터나 분석을 공유하기 용이한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컨셉인 것이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많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흔한 컨셉이기도 하고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이제 금융산업의 다양한 트렌드 변화와 현재 글로벌 시장은 이미 금융산업의 소셜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기업 이토로 및 싱가포르 기업 트레이딩 히어로 이제 주도하에 전 세계적으로 소셜 트레이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을 통한 일 거래 규모는 약 20조 원 이상입니다. 투자 활동의 근본 요소가 되는 가격이 사물의 본질 가치보다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사회 주체들의 사회적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 개념이기도 하죠. 투자 대상의 객관적 가치를 이제 올바르게 계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투자 대상의 합의된 가격을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즉, 사람들로부터 얻은 주관적 정보가 뉴스 그리고 이제 공시 등의 객관적 정보에 비해 더욱 높은 가치를 갖는 정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주관적 정보를 통한 투자 방식이 바로 소셜 트레이딩인 것입니다. 한두 명 정도의 투자 고수를 따라한 투자자는 이제 일반 투자자에 비해 4% 정도 나은 수익률을 거두었지만 다양한 투자 의견을 섭렵한 투자자는 추가 수익률이 10%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소셜 트레이딩이라는 용어는 이제 기존의 폐쇄적인 정보들이 SNS와 결합되면서 트레이더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양해지고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행어처럼 쓰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보다 질 높은 정보를 취득하거나 그리고 실력 있는 트레이더들과 함께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증권가 찌라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고 또한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란 IT 도구의 발달로 인해서 한 곳에서 전문 트레이더 그리고 이제 데이 트레이더, 일반인들이 모두 모여서 정보를 서로 상호간에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포털 사이트죠. 그 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에서 그 시작이 됩니다. 다양한 이제 종목 그리고 이제 관심사, 취미들을 가진 분들이 그 가장 큰 포털 사이트에서 한 곳에 이제 모여서 정보를 이제 교류하게 되죠. 그 이름이 이제 카페라고 하는데, 카페 또는 이제 증권 게시판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소셜 트레이딩에 어떻게 보면은 전초전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과 이제 그들을 추종하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제 줄을 이루었죠. 재미있는 것은 소셜 트레이딩이라는 명확한 용어가 자리 잡히기 전에 이미 SNS 통해서 그 틀이 잡혔고, 누군가는 이제 본인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누군가는 본인의 이득을 또 취득하기 위해서 약간 이기적이기도 하죠.
누군가는 그냥 재미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내보내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명세와 뛰어난 언변을 기반으로 이제 불순한 선동을 하시던 분들도 꽤 눈에 띄기도 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사용자들의 어떤 자발적인 뭐 움직임이라든지 카페 활동을 통해서 이런 뭐 예들이 있었다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인데 혹시 그 중에서 기억할 만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한 6년 전쯤이면은 당시에 이제 그 주식 거래에서 특히나 이제 게시판, 이제 웹사이트의 게시판,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 그룹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호 간에 정보를 교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두가 들어와서 본인의 수익률을 공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던 이제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사람의 종목이 가장 맞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높다라는 판단 하에 많은 이제 팔로워들이 그분의 어떤 이제 리딩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당시에 좀 재밌었던 이제 기억은 주식 시장에서 한창 이제 붐이 있었던 테마주가 한참 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중국 관련해서 철도 테마주가 또 한창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상당히 재미있는 이제 닉네임하고 그리고 매우 그럴싸한 언변 그리고 이제 매우 그럴싸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씩 계속해서 그 정보를 내보내게 되죠.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정보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이 사람 말이 맞을까? 아닐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명, 두 명이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때마침 뉴스에서도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동시다발적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종목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게 돼요. 많이 사게 됐고 실제로 그 종목은 상한가를 연속으로 상한가가 2번, 3번까지 가게 되고 하지만 이제 그 분이 이제 내보냈던 정보들, 이제 그 정보들이 해당 기업에서 사실이 아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다라는 정보를 이제 발표하면서 다시 이제 하한가를 맞기 시작했고, 다행히 먼저 들어가셨던 분들은 수익을 내셨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선동에 좀 이끌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슴 아픈 뭐 기억이기도 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소셜 트레이딩은 어떻게 발전되어 갔나요? 네,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성장통을 겪은 후에는 소셜 트레이딩이 더욱 성숙해지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플랫폼 안에서 트레이더들의 수익률과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트레이더들은 뛰어난 언변 없이도 많은 팬들을 거느리게 됨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안에서의 SNS를 통한 서로 간의 정보 교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 플랫폼 안에서 유명 트레이더들의 포트폴리오와 플랫폼 SNS의 코멘트들을 참고하거나 카피하는 유저들이 늘어나면서 소셜 트레이딩이라는 용어가 이제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유저 직접 참여해서 오는 정보의 투명성, 유저 간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는 데서 오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 그리고 실시간 발생 데이터의 공표를 통해 허위 조작이 힘들어진 점 등이 소셜 트레이딩에서 취할 수 있는 장점들로 보시면 됩니다. 소셜 트레이딩이 유행하게 되면서 이제 대량 정보의 실시간성이 중시되다 보니까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 장치가 동원되게 되었습니다. 여과 없는 정보를 보일수록 신뢰도가 상승하는 효과도 이제 크기 때문이었죠. 이에 이어서 설명드릴 데이터 가시화, 비주얼리제이션에 대한 트렌드가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 과시하는 뭔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도대체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데이터 가시화라는 것은 그 한정된 PC 모니터 출력 공간에 그 여러 정보를 이제 표시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금융 거래라는 것이 많은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싸움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의 거래 화면에서는 호가창 그리고 이제 실시간 가격 차트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가시화 툴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컴퓨터의 이제 모니터 화면보다 작은 공간에 기존 기능들을 집어넣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금융 거래에서 가뜩이나 중요했던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과 연결된 데이터 직관화가 이제 더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었던 거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금융거래 차트는 이제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것인데요. 그 수백 년간 사용하였던 형태 이제 그대로 응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겠죠. 헌데 이제 모바일 시대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및 직관화의 흐름 속에 기존의 금융 차트를 더욱 편리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이제 만들고자 하는 연구 노력이 제법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가령 금융 거래에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보조 지표라고도 부르는 인디케이터들이 이제 그것이죠. 시장의 트렌드나 모멘텀을 파악하기 위해 가격 차트와 더불어 이동 평균선이나 거래량 차트를 나열해 놓고 보는 행위들이 이제 그것입니다. 뭐 한 가지 하죠. 뭐 차트, 뭐 장이, 쟁이 이런 말들도 많이 쓰기도 하죠. 네. 뭐 이제 어쨌든 이 또한 이제 오래된 개념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데이터 직관화 노력의 이제 일부이겠네요. 네. 정리하자면 기존의 차트 요소는 모두 간직하면서 다음에 오는 부분들에 대한 시각화 연구가 이제 필요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셜 트레이딩 요소들을 화면상에 추가로 나타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바이큐 옵션 거래소에서는 소셜 트레이딩 요소 중에서 실시간 포지션에 관한 정보는 차트 상단에 이제 인디케이터의 형태로 나타내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션 금액과 롱숏 비율을 집계하여 시장 비율을 실시간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 로그 형태로 거래소 내에서 발생하는 신규 포지션 진입과 유저 정보 교류의 장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트 자체에 대한 연출인데요. 암호화폐와 같이 전에 없던 자산이 출현하며 금융거래 차트와 실시간 시장 변화라는 개념이 생소한 초보 유저들도 다수 시장에 진입된 것을 지켜볼 수 있었죠. 이에 전통적인 HTS 차트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시장 변화의 정도를 더 깊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높은 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며 변화하는 가격 차트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초보 유저들로 하여금 금융거래 차트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직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초보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그 숙련된 투자자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투자자가 가격 변화를 놓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방지했었고, 그리고 구매와 판매 상황 또한 실시간으로 감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해 난이도를 낮추고 장시간 거래 활동에서 오는 피로를 줄일 수 있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소셜 트레이더들은 일반 투자자들보다 꽤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하지만 또 이 수치만 보고 앞전에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수치만 보고 혹하는 마음에 지나치게 소셜 트레이딩을 추구하셔도 좀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MIT 미디어랩에서 집계한 일반 투자자의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이죠. 이 투자자가 거래하는 주식이든 선물이든 아니면 옵션이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인지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한 일반 투자자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제 수익률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소셜 트레이딩이 최고구나 하면서 지나치게 따라가시는 것도 조금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하지만 SNS에 오가는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빠르게 섭렵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이 정보가 과연 이제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 기사나 이제 이 정보를 또한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이제 그 진위 여부 등을 좀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투자자들, 쉽게 얘기해서 소셜 트레이더들은 이제 좋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바이큐 옵션 거래소가 기존 거래소가 가진 문제를 개선하고 또 사용자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서 실질적인 수익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거래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의 안정성이나 보안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큐 거래소는 기술적으로나 시스템 운영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바이큐 거래소는 일단 비트코인하고 이제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한 다양한 파생 상품 계약 그리고 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는께서 언급해 주신 소셜 트레이딩과 연출 강화 차트를 플랫폼 내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 자체가 이제 전통적인 개념의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제 그 전에는 채굴이나 뭐 ICO 등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한 분들이 대다수이고요. 이분들께서 이제 이 거래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파생 상품 거래는 이런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제 거래를 받아들이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 2년 동안에 커진 파생 상품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셨을 때도 아시다시피 바이큐 옵션 거래소도 이러한 시간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물을 여러분 그 유저분들에게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바이큐 거래소가 이러한 요즘 트렌드를 어떻게 실제 플랫폼에서 적용을 하였는지 소개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 바이큐 거래소의 이 옵션 플랫폼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를 최대한 압축해서 시각화를 해놓았다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제 투자 시점이나 다른 사람들의 투자 시점 등도 바로바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셜 트레이딩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조금 더 보시고요. 네, 영상 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바이큐 거래소가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시스템 운영과 보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큐 옵션은 이제 세계 최대 소셜 암호화폐 거래소고요. 자체 애니메이션 차트를 개발해서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으로 개발되어 있고요. 이제 바이낸스나 BKX 등 세계 5대 거래소의 API를 연동을 해서 안전하게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멀티키 방식을 적용하였고 이상거래 시장 교란 행위 모니터링 등을 진행을 하여 거래소 표준 보안을 준수를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이큐에서는 효율적인 구조의 클라우딩 컴퓨팅을 통해서 서버를 안정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순간적인 접속이 폭증하기 쉬운 거래소 환경에 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접속자 증가에 따른
자동 증설 기능과 로드 밸런서를 통한 그 복수 서버 간의 안정적 트래픽 배분을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실시간성과 속도가 중요한 금융 플랫폼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시 접속자가 증대하였을 때, 예를 들어 트래픽이 이제 폭증이 되었을 때에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안성 강화 측면에서 기존 거래소의 개인화된 입출금 전용 주소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멀티 사인 암호화 방식을 도입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보안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바이낸스나 이제 비트파이넥스 등을 포함한 복수의 유동성 공급자들을 거래에 관여시키며 시장 평균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 가까운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중에 이제 사실은 이제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암호화폐 간의 거래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큐 거래소의 경우에 대형 거래소들의 이제 시세 데이터를 공유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이제 100여 종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내에 이제 지갑으로 제공하는 모든 암호화폐의 거래 페어를 제공해서 유저분들에게 편의를 증대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한국에 계신 어느 유명한 이제 유튜버님께서 이제 바이큐 거래소의 활용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려주신 게 있어서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4분 정도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얄리의 블록체인 인포.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포의 얄리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트레이딩의 회의를 느낄 때쯤 재미있는 트레이딩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ww.biqoption.com을 치면 BIQ 옵션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조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로그인 버튼 바로 밑에 사인업 버튼을 눌러줍니다. 회원 가입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적어주시고요. 한글 또는 영문으로 닉네임을 입력을 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특수 문자가 사용이 안 되니 주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을 하고요. 레퍼럴 코드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얄리의 레퍼럴 코드를 입력 시 3만원 상당의 에어드랍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얄리의 레퍼럴 코드는 YALLY입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했으면 우측 상단의 조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BIQ 옵션에서는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본인의 닉네임을 클릭을 하면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레퍼럴 코드로 회원 가입하신 분이라면 매일 오후 3시에 에어드랍이 실시되니 그때에 맞춰 확인하시면 3만원에 해당되는 BTC 또는 이더리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트레이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중앙에 실시간 거래 보기를 클릭합니다. BIQ 소셜 트레이딩의 기본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심플하죠. 트레이딩 창 안에서 다양한 언어들을 역시나 지원하고 있고요. 차트 옵션을 선택하면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의 차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의 차트도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또한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분으로 세팅을 많이 합니다. 차트 이미지를 클릭하면 차트의 모양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캔들 차트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트 기간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5초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본인 아이디의 오른쪽 부분을 클릭하면 자신이 소셜 트레이딩에 사용할 자산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금액을 설정을 하고 초록색 버튼 또는 적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초록색 버튼은 콜 투자라고 부르고요. 빨간색 버튼은 풋 투자라고 부릅니다. 콜 투자는 차트가 상승 시 수익을 남길 수 있고요. 풋 투자는 차트가 하락 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후에 1분이 경과하면 해당 소셜 트레이딩이 종료가 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BIQ 소셜 트레이딩에서는 타인이 투자하는 것들을 오른쪽 메시지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채팅 기능까지 추가한다고 하니 더욱 재미가 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방 가져와! 이렇게 이기면 세금 17%를 제외하고 83%의 이득을 남기게 됩니다. 반면 졌을 때는 마이너스 100%가 된답니다. 오늘 얄리와 함께 알아본 BIQ 소셜 트레이딩 어떠셨나요? 트레이딩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블록체인 인포의 얄리였습니다. Blockchain Info. 네, 재밌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BIQ 옵션 거래소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그 바이큐 거래소의 옵션 플랫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저 간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에도 더욱더 힘을 써서 유저분들의 편의성을 좀 도모할 예정입니다. 소셜 플랫폼이라는 말에 어울릴 수 있도록 이제 실시간 랭킹 집계, 그리고 정보 공유, 유저들 간의 라이브 채팅 등이 이제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 거래 최적화, 그리고 비주얼 오류 최소화 등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제 현재 이미 개발되어 있는 그 선물 마진 트레이딩 또한 거래소 내에 이제 곧 탑재해서 유저분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보다 지금 단기적인 거, 이제 중기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장기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출시할 예정인 마진 거래 플랫폼을 비롯해서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환 상품, 그리고 뭐 오일 주가지수 상품 등 여러 가지 상품 커버리지 영역을 늘려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사 등 전통적 그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사들과 함께 그쪽에서 하는 서비스들과, 그리고 이제 소셜 네트워크, 영상 컨텐츠 산업 분야의 서비스를 서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일련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금융 서비스와의 접목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BIQ 옵션 거래소에 이그니스 VC가 이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이유로 투자를 하셨고 또 협력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네, 일단 이그니스 VC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전문 크립토 VC로서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가기 위해 이제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 각각 트렌디한
그런 프로젝트들, 플랫폼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이제 바이큐 거래소를 찾게 되었고요. 시드 투자를 진행을 함과 동시에 이제 본사에서 아시아 쪽 사업을 펼치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움을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블록체인 이제 혹은 암호화폐라고 불리우는 이 시장이 아직 제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지만 이제 여러 법률 자문을 받아가면서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자신문 올주TV 웨비나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와 더불어 또 이제 지금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소셜 트레이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자께서 하신 내용 중에 바이너리 옵션 지수인 BTC, 결국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들과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BTC의 가격을 가지고 혹시라도 너희가 자체적으로 장난을 치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또 질문들도 많이들 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이제 유저분들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래량을 가진 대표적인 거래소들을 저희가 선출을 했습니다. 이제 그 거래소들은 바이낸스, OKX, 비트파이넥스 이제 등의 API를 이제 연동해서요. 이제 바이큐 거래소의 코인 호가 정보를 시장 평균가에 맞춰서 이제 유저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정확성이라고 하나요? 그냥 그런 네.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시장 평균가라는 것이 그 이제 각 거래소들의 이제 가격을 보통 이제 가격을 산출을 해내서 거기에 저희 호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성은 꽤나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은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크립토 커런시 마켓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평균화된 시장 가격을 동시에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유저가 하나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가 다 달라요. 이게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 저희의 이제 노력이 그 API를 연동해서 같은 가격, 그러니까 시장에서 산출된 평균가를 유저들에게 제공해 이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또 다른 분께서는 옵션 거래는 보통 위험하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불법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옵션 거래 같은 경우에도 그 차트를 알고 그리고 이제 주식, 선물, 암호화폐 등 자산 거래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제 이후에 그 심화 교육 제공에 대한 부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그 거래 자체가 단순하다라고 하더라도 매우 어색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옵션 거래라는 걸 처음 알게 되고 나서 매우 심플한데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옵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라는 저희가 그 자료를 나중에 유저들에게 또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 입출금만을 진행하고 이제 있고요. 이는 해외 파생 상품 거래소인 비트맥스나 그리고 이제 바이빗 등도 이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각 국가들이 현재 제도권 안에서 이제 법 규제 하에 크립토 커런시 마켓을 이제 그 규제 안에서 핸들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명확해질 듯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한 수익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일단 지금은 여기 바이큐 내에 이제 옵션 플랫폼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옵션 플랫폼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옵션의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옵션 만기 수익률이 정해지고요.
만기 수익률의 경우에는 이제 거래 종목이나 거래량 상승 하락 추이를 고려해서 실시간 시스템이 이제 계산해서 제공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현재 1분기에서 현재 1분에서 최대 4분까지 거래가 가능한 구조인데 시간 선택 옵션은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더 옵션이 많아지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바이큐 옵션에서도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가 이제 베타 서비스 때. 베타 서비스 때는 이제 30분, 그리고 1시간, 그리고 이제 최대 7일 만기 거래 방식을 서비스로 제공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또, 이제 코인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선물 마진 거래를 하시잖아요. 선물 마진 거래와는 또 차별성이 그닥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도 있었고, 그리고 유저분들이 생각보다 그때까지 열심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기능들을 비활성화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제 이후에 유저가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해서 더 많은 요구가 이제 생겼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본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복구할 계획도 이제 있다고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바이너리 옵션을 진행할 때 예측에 성공하면 약 80%의 수익을 얻고 실패하면 100%의 손실이 발생해서 두 번 중 한 번만 성공할 경우에 손실이 꽤나 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향후 예측 성공 시에 수익률을 조정할 계획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질문은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 옵션의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익률이 정해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이제 옵션 트레이딩,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이제 비트코인이 아닌 경우 이제 외환이나 이런 쪽으로 된 옵션 트레이딩 거래소가 많이 있거든요, 글로벌적으로. 네, 이런 옵션 트레이딩 업계 표준으로 봤을 때 이제 약 한 80%에서 90% 정도 사이 이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이큐 또한 이 80%에서 90% 사이 수준 안에서 유저분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익률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중에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현재 PC 버전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바일 버전 출시는 언제쯤 계획하시는지, 또 향후 어플 개발 계획도 있으신지. 네, 아무래도 현재 이제 최근에 트레이더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보통은 요즘에 모바일로 많이 트레이딩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현재 모바일 버전 개발이 진행 중에 이제 있습니다. 현재 한창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제 1월 초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속도와 사용자 편의성을 이제 모두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딜레이가 됐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모바일 버전 개발과 이제 동시에 유저들의 접근성과 이용성에 편의를 주고자 어플 개발도 함께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요. 현재 거래소 채팅창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쯤 활성화될 예정이십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죄송한데 질문을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현재 거래소의 채팅창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언제쯤 활성화로 이렇게 예정하신지. 거래소 채팅창 비활성화요. 거래소 채팅창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이제 모바일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같이 이제 나오거나 약 뭐 한두 달 정도의 딜레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수많은 유저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같이 채팅을 하다 보니까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 가지고 약간 좀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상승 혹은 또는 하락의 예측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많을 경우에 그 수익 처리가 궁금할 것 같은데 그 수익 처리는 어떻게 되고 또 고정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건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 처리의 우선순위는 고정된 수익률, 그러니까 즉 고정된 배당금입니다. 하지만 한쪽에 쏠림 현상이 계속 발생되면 이제 수익률은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도록 세팅이 이제 되어 있고요. 향후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고정된 수익률에서 변동 수익률로 이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이제 바이너리 옵션 외에 오가닉한 거래를 위한 거래소 운영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바이큐 거래소는 이제 파생상품 위주의 거래를 제공하면서 소셜 트레이딩이라는 이제 특장점을 부각시켜서 유저분들에게 좀 재미하고 재미있는 투자 정보 그리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많은 유저분들께서 직결하고 유저가 이제 바이큐 옵션 내에서 오가닉한 거래를 원하실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많은 거래소들이 뭐 사용자 유치를 위하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어떤 이벤트를 많이 마련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지금 바이큐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벤트 및 또 가입 이벤트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향후에 또 어떤 또 다른 이벤트 계획이 있으신지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통해서 또 많은 유저분들에게 좀 재미 요소를 좀 제공해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라는 것이 이제 유저들과 함께 호흡을 하는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저희도 이제 다양한 바이큐 옵션에서 다양한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듯 합니다. 이제 그때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버전의 이제 출시와 함께 같이 이제 이벤트를 연다거나 그리고 이제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이제 이벤트를 유저분들과 함께 좀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또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께도 감사드리고요. 방송 후에는 설문 참여자 10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5분께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우 대표님 그리고 제이크 윤 이사님 오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바쁘신 와중에도 웨비나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질문이 이제 이게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좀 놀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바이큐 거래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방송이라는 것이 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도 하고, 순간 당황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상당히 좀 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바이큐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또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또 이제 크리스마스 지났으니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2020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과 떠오르는 소셜 트레이딩 관련법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